안녕하세요. 평택초등 정책투자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커리큘럼 상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 분석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차게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해주신 대표님과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의 정석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석 방법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하는 이유는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측이라고 할 때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예측하는 것은 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측을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고점에서 300포인트, 작게는 200포인트 하락하면 각종 차트에서 보조지표는 하락 시그널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증권사라든가 주식 전문가들이 장이 꺾였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때 실전에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황을 예측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데 수급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흔히 가장 선호하는 기술적 분석 파트 그리고 기본적 분석 파트까지 핵심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분석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선은 뭐 다른 게 없어요. 1분봉을 하든 몇 분봉을 하든 우리가 그 단타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분봉 매매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매수했다 오늘 매도할 수도 있고요. 뭐 1박 2일 코스 뭐 길면 2박 3일 코스 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5일선 위에 있을 때 이걸 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21선은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기 상승 추세에서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요. 자, 그러면 21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 상승 추세에서는 이탈 시 매수하고요. 중기 하락 추세에서는 돌파 시 매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든 종목이든 61선이 121선 위에 있을 때가 이게 바로 상승 추세고요. 아래 있을 때가 이제 하락 추세인데 상승 추세일 때는 21선 이탈했을 때 그때가 매수 찬스라고 보면 돼요.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돌파 시 매도인데 차트 잠깐 보실까요? 이게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화면을 이제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하락 추세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돌파하고 이탈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검은색 21선인데 이때가 다 눌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다 크게 보면 반대로 이때가 다 빠져나오기 구간이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21선을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단순하게 21선 무조건 돌파하면 매수 이탈하면 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61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중기 상승과 하락의 어떤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돌파하면 상승, 이탈하면 하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추세 상승인 상태에서 혹은 추세 하락인 상태에서 61선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게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 상승이 있고요. 중기 하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61선과 120선 조합하고 별개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있어요. 또 지수가 있어요. 61선을 돌파하면 중기 상승의 시작, 121선을 돌파하면 중기 상승의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61선을 이탈하면 중기 하락의 시작, 121선을 이탈하면 중기 하락의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의 1차 매수와 매도 기준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61선 돌파하면은 1차 매수하고 121선 돌파하면 2차 매수하고,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 확인 매수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도 61선 이탈하면 1차 매도, 121선 이탈하면 2차 매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이제 61선하고 121선 비교해서 제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승 추세가 시작되고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늦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선은 베어마켓 랠리의 기준이 됩니다.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것은 하락 추세에서, 그러니까 61선이 121선 아래에 있는 이런 어떤 지수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61선을 넘어가면 흔히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되든 종목이 되든 이 기준이 61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121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 투자의 2차 매수와 매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기 상승과 하락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겠고요. 241선은 장기 대세 상승과 하락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241선 아래에 있으면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건 하락이라고 봐야 되고요. 위에 있으면 상승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초우량주들, 엄청난 가치주들 투자하는 분들은 241선이 상당히 중요한 이런 기준이 됩니다. 481선은 초장기 추세 판단이고요. 이건 뭐 주식 투자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됩니다. 가치 분석의 핵심과 기본 요소인데요. 가치 분석은 사실 심리적인 보류예요. 이론적인 것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론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식이 가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주식이 아니죠. 채권이라고 봐야죠. 흔히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예금이 있고요. 이자율이 확정적이죠. 물론 뭐 과거에는 예금에 대해서 모두 보장됐지만 지금은 뭐 계좌당 5천만 원밖에는 보장이 안 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그때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거는 5천만 원이고요. 채권은 이제 국채하고 회사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이자율이 확정이 돼 있죠. 근데 주식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금이라든가 채권은 쉽게 말해서 가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거예요. 100% 보장은 아니겠죠. 하지만 보장이 된 거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대로 100%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락장에서는 가치주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종목에 대해서 사랑하고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손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잉여금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재무구조를 볼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잉여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은 그 영업해서 번 돈이고요. 자본잉여금은 증자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확보된 자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뭐 잉여금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뭐 어떤 회사는 자본잉여금만 100억인 회사가 있어요. 이건 별로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이익잉여금만 100억인 회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영업을 잘해서 잉여금이 늘어난 게 좋은 기업이고요. 자본금 대비 10배 이상 되면 우량하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유보율은 보통 1000% 정도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좋은 기업입니다. 자본 총계가 이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바로 이제 그 자본 총계인데 이게 어, 가치 분석의 핵심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 흔히 PER, 뭐 PER, EPS 뭐 이런 걸 따지는데요. 어, 쉽게 말해서 PER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현재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럼 PR이 나옵니다. 그래서 PR은 뭐 저포주, 고포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EPS는 이제 주당 순이익입니다. 근데 그거는 직전 연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6개월 뒤, 1년 뒤에 이렇게 예상치를 해서 가늠하는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자본총계입니다. 왜 그러냐? 자본총계는 어떤 기업이 있으면 법인을 시작한 이후로 그게 10년이든 50년이든 여태까지의 누적 성적표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자본총계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조예요. 어떤 종목이 이제 그 현재가가 있고 총 주식수가 있으면 이제 둘을 곱하면 시가총액이 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자본총계보다 낮다. 이러면 이건 무조건 저평가합니다. 네, 무조건 저평가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1조인데 자본총계가 뭐 1조 5천억이다.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개중에 부실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가총액 1조인데 자본총계가 뭐 500억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가치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본총계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황을 예측하는 것은 그 수급 분석인데 수급 분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우량주 수급 방법이 있는데요. 수급 분석하는 방법이죠. 다수의 우량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가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둘 다 매수하면 뭐 상승 확률이 높고요. 또 개인만 순매도인 경우에는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개인만 순매수인 경우에는 하락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절대 우량주의 기준은 뭐냐?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찌 보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그걸 지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량주를 단기 매매할 때 우선순위입니다. 중기 매매가 아니에요. 단기 매매입니다. 이거를 뭐 하루를 놓고 봐도 되고 뭐 일주일을 놓고 봐도 되고 한 달 놓고 봐도 됩니다. 자, 1순위는 뭐냐?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을 때 이거는 뭐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이런 종목은 1순위 매수 대상이 됩니다. 그럼 2순위는 뭐냐?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면 판단하기 쉽죠. 근데 동시에 매도해도 또 판단하기가 쉬워요. 근데 한쪽은 매수하는데 한쪽은 매도할 경우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으면 계속해서 한 일주일이고 뭐 10일이고 외국인은 매수하는데 기관은 매도하고 또 반대로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기관만 또 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수가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는 외국인만 매수하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이제 기관만 매수하는 게 좋고요. 또 반대로 이제 그 3순위가 뭐냐? 지수 상승 추세에서 이제 기관만 매수하고 반대로 지수 하락 추세에서 외국인만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아주 쉽게 설명드립니다.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가 있고 하락 추세일 때가 있잖아요. 61선이 121선 위에 있으면 상승, 아래 있으면 하락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는 물론 둘 다 매수하면 좋지만 기관이 매도해도 상관없어요. 외국인만 매수하면 이걸 이제 2순위로 잡고요. 반대로 지수 상승 추세에서
또 기간만 매수한 경우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3순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정도 해드리겠고요. 마지막 시간은 총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공식적인 커리큘럼상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다양한 분석을 좀 도와주셨는데요. 교재와 함께 반복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